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확률과 통계 과목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꾸준히 복습 같은 거 하면서 전에 배웠던 원순열이 무엇이었는지, 중복순열이 무엇이었는지 까먹지 않게 잘 하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순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오늘 진행할 것인데, 이 순열이 끝난다고 해서 경우의 수 단원이 아예 끝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어서 조합 같은 것도 배우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순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는지 오늘도 역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엔 중복순열에 대해 배웠었어요. 중복순열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말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다. 근데 이렇게만 말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가 각자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더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복순열은 우리 순열과 조합처럼 기호가 있었어요. n 파이 r이라고 쓰고 이것은 n의 r제곱. 우리가 이 중복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도 같이 한번 탐구해 봤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저번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역시 이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같이 함께 학습 목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네, 오늘 배울 순열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붙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도대체 같은 것일까? 그리고 무슨 순열일까? 같이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까지 저번 수업 때도 저저번 수업 때도 그랬듯이 먼저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각자 생각해보고 이렇게 각자 생각해본 경우의 수를 토대로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카드가 있죠? 네, 119라고 써져 있는 회색 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 카드를 만들어서 배치해봐도 좋고 아니면 종이에 써서 해봐도 좋으니까 각자 직접 수를 세보면서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세봤나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문제를 줘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1과 1이 서로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색깔이 다른 경우에 이 119라는 숫자 카드를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나올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잠깐 시간 내서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각자 잘 생각해 봤나요? 카드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있어서 이 수업 내용과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과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지 같이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19라는 처음에 회색깔 카드가 3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나열해보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차피 1과 1과 9는 회색 카드로 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분필로 숫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 9라는 숫자를 배열하는 가지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처음으로 첫 번째로 119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9가 앞으로 와서 1, 9, 1, 그리고 9가 한 칸 더 앞으로 와서 9, 1, 1이라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 이상 더 많이 여기 찾은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찾아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경우인 이 1과 1이 서로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다른 색깔 숫자 카드인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색깔펜으로 쓰니까 색깔 분필로 쓰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1에다가 동그라미와 세모로 각각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과 1과 9가 있는데 그러면 나열해보는 가지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과 1과 9가 있는데 서로 다 구별되는 그런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먼저 오는 경우, 그리고 다음에 9가 나오는 경우, 자, 1 세모가 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 동그라미가 뒤로 가고 1 세모가 앞으로 와서 119가 이렇게 써지는 경우, 1 동그라미와 9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9가 맨 앞으로 나와서 자, 이 경우와 이렇게 911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라는 걸 구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이렇게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 동그라미와 1 세모와 9가 어차피 서로 다 구별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3개를 나열하는 순열이다 해서 3팩이라고 구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풀어준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어서 앞의 경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글씨를 확인하기 쉽게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칠판을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쓰고 이 두 번째 경우를 쓰고 이 첫 번째 경우 회색 카드 3개를 나열한 경우를 다시 한번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짝을 지어줄 건데 어떻게 짝을 지어줄 거냐면 먼저 이 회색 카드 3가지가 나열된 그 가지에다가 같은 숫자가 배열된 그 경우를 같이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119라는 카드, 이런 숫자 나열이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119라는 숫자 나열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와 119가 밑에 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맨 위의 경우 119와 짝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191인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남은 두 개는 911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카드에 색깔을 줘서 구별했다. 여기서는 카드의 색깔에 구별 없이 1과 2를 같은 걸로 봤다라는 그런 두 개 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씩 같이 짝을 이뤄서 묶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1과 1이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 그 차이를 의미하는데 결국에 그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고의 차이가 두 가지라는, 정확히 말하면 이 팩토리얼 가지라는 그런 가지수의 차이를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19라는 숫자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런 탐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119에서 그 1, 두 가지가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고의 차이가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2배라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팩토리얼 배라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분명히 선생님 저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옆에 화면 보면은 지금 5개의 문자가 나와 있어요. A가 2개, B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갖고 뭐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이 AA, BBB라는 이 다섯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그 가지수를 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119에 비해서는
5가지로 굉장히 많아졌고 또 2개, 3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AA, BBB라는 그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짓수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엔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서로 다른 5가지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짓수를 알고 있어요. 네. 자,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짓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네, 5팩토리얼 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 5팩토리얼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볼 건데,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AA, BBB라는 이 5개의 문자에 조금 특별한 그런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숫자가 보다 적은 A 2가지를 서로 구별 지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화면처럼 A1과 A2라는 그런 첨자를 붙여서 A가 원래는 같았지만 일단은 다른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AA, B, B, B라는 원래 하나였던 나열이 자, 이 2가지가 A1이 될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있는 A가 A1이 될 수도 있고 A2가 될 수도 있어서 자, A1이었을 때 A1, A2, B, B, B가 되기도 하고 자, 이게 원래 A였지만 A2라는 것이 오게 된다면 A2, A1, B, B, B라는 그런 문자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자열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자열도 될 수 있으니까 자, 얘를 구분 지어 줬는데 2가지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가지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팩토리얼 가지로 나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A와 A 2개를 어떻게 나열했느냐 그 경우의 수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남은 B3개도 같이 구별 지어주는 그런 조치도 취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화면에 써놨는데 자, B를 구별 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1, B2, B3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줬는데 A를 구분 지어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B를 3개를 나열하는 가짓수를 해보니까 3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A1, A2, BBB였던 것도 3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나게 되었고 A2, A1, BBB였던 이 경우도 3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B3개를 서로 구별지어서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났다. 그리고 맨 처음에 A 2개를 구별 지어주니까 2팩토리얼 가지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구별 지어줬으니까 A1, A2, 그리고 B1, B2, B3으로 다 구별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가짓수는 5팩토리얼 가지라 했습니다. 자, 5팩토리얼 가지라고 했는데 5팩토리얼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AA, BBB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A1, A2, B1, B2, B3을 나열한 그런 가짓수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3팩토리얼 가지를 다시 이 경우로 줄여줘야 해요. 자, 곱하기의 반대는 뭐였죠? 자,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니까 5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로 첫 번째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B가 구별 지어진 경우를 다시
BBB인 경우로 돌려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A1, A2로 구별 지어진 경우도 AA인 경우로 다시 돌려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2팩토리얼 가지를 곱했는데 이때 다시 돌리려면 역시 여기서도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다시 돌아가서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은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니까 처음에 이런 5가지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이 AA, BB, B를 나열하는 가지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어서 A끼리 같고 B끼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특별한 예를 갖고 와서 살펴봤는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켜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순열의 수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숫자들이 나열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이 P에 있는 경우 1이 P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가 이어서 Q개가 있는 경우 자, 그렇게 1, 2, 3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X까지 가서 X가 R개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P 더하기 이 전체적인 경우를 다 세보니까 이 개수가 N개일 때 이때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1이 P개, 2가 Q개, 그리고 사이에도 무수히 많고 X가 R개까지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문자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무엇을 해줬냐면 첨자를 붙여서 다 구별 지어줬어요. 자, 그럼 1에도 첨자가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2에도 첨자가 붙어 있고 X도 첨자가 붙어 있어서 서로 다 구별된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서로 다 구별된 상태니까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개가 될 겁니다. 자, n 팩토리얼 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꾸로 가는 과정을 거쳐줬어요. 서로 다른 것을 다시 한번 묶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자, 그러면 1부터 다시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1이 P개가 있었는데 P개이기 때문에 P 팩토리얼 개로 늘어났을 거예요. 자, P 팩토리얼 개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n 팩토리얼을 P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2도 마찬가지로 Q개니까 다시 하나로 뭉쳐주기 위해서 Q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쭉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X까지 가서 X가 R개이기 때문에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쭉 가다가 R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N 팩토리얼이다.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이렇게 1이 같은 것이 서로 P개, Q개 쭉 가서 R개까지 있는 경우일 때 전체 합이 N개라면은 경우에 그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P팩, Q팩 그리고 R팩까지 해서 N팩을 나눠준 그런 가지수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배웠던 개념을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학습지 예제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먼저 볼게요. 예제 1번 보면은 7개의 숫자 1, 2, 2, 2, 2, 3, 3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1과 2와 3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 1이 하나, 2가 4개, 3이 2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개의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1과 2, 2, 2, 3을 나열할 수 있는 총 전체적으로 그냥 7자리를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라는 그런 문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7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분자에는 7팩토리얼이 오게 됩니다. 자, 7팩토리얼 가지를 몇으로 나눠주냐면 각각의 가지수로 나눠줬죠? 자, 1이 몇 개 있죠? 하나 있는데 1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곱하기 2가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이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것의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팩토리얼이 묶여있는 경우에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쭉 풀어서 약분을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고, 자, 1팩토리얼은 1 하나 있고 곱하기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마지막으로 2팩토리얼에서 2 곱하기 1까지 해준다면 지금 보니까 4, 3, 2, 1이 여기 지금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약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 이것을 또 약분해 주니까 3이 남아서 결국 계산하면은 105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 자연수의 개수가 105개이다 라고 쓰면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있는데, 새끼 문제로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서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1번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그 2번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번에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단어의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지금 1번 보니까 서페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그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문자들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결국에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몇 개씩 묶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몇 개의 문자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세봐야겠죠? 자, 몇 개의 문자가 있는지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자, 7 팩토리얼. 거기다가 이제 몇으로 나눠줬죠? 나눠주는데, 자, S가 먼저 있으니까 S가 몇 개 있는지 세보도록 할게요. S가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3팩토리얼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가 나오니까 U가 몇 개 겹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U가 하나 있고 뒤에 U가 없으니까, 자, U가 하나 1팩토리얼 개로 나눠준다. 다음으로 C입니다. C가 하나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개가 오고, 마지막 2가 하나 있으니까 1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역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7팩토리얼 나열해준 다음에,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1팩토리얼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리고 다음에 2팩토리얼에 나와서 2 곱하기 1 해주면 여기 3이 1이 같기 때문에 3이 1과 3이 1 약분되고, 그리고 다음에 2와 4의 2가 약분돼서 이렇게 해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니까 420. 따라서 이 답은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이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20가지이다 라고 써주면은 이번에 1번도 정확하게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고, 4번 문제는 이 3번 문제를 응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4번 문제와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숙제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렇게 네모난 도로에 가로선이 두 개가 더 그어져 있고, 자, 세로선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자, A는 어디 있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단거리 찾는 그런 문제 여러분들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들 잘 쓰는 이렇게 111, 111 해서 이렇게 양쪽을 더해서 더하고 B까지 더해가는 그런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많이 썼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최단 경로로 갈 때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어떤 경로를 타더라도 오른쪽으로 4번만 가야 최단 경로로 갈 수 있겠죠. 왜냐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5번 가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번만 가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안 되겠죠? 자, 위쪽으로도 가줘야 돼요. 그럼 위쪽으로 몇 번을 가야 될까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위쪽이 하나, 둘, 세 번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은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최단 경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몇 번 가는지 위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만 가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쪽으로 3번 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이 4가지의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와 위쪽으로 3번 가는 이 경로가 여러분들 섞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섞여서 이 맨 끝에 있는 위쪽으로 가는 게 여기로 한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오른쪽으로 한 번, 위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갔기 때문에 이것도 최단 경로로 갔다, 이런 경로로 갔지만 어쨌든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 그 한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것과 연결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것과 위쪽으로 3번 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나열할 수 있는 총 가지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것과 위쪽으로 3번 가는 것,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몇 개죠? 자, 전체 7개의 경우를 나열합니다. 7개의 경우를 나열하기 때문에 7팩토리얼을 일단 깔아두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어야 하는데, 자, 같은 것, 오른쪽으로 가는 게 4번이 있기 때문에, 자, 4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고, 위쪽으로 가는 3번이 갔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옆에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4, 3, 2, 1이 같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걸 약분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 곱하기 2는 6이니까 6과 이 위에 있는 6을 약분해 주면은 총 35가지. 그래서 이 3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35가지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맨 처음에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직접 세보고
점점 이제 그 원리를 확인해보고 일반적인 경우를 구해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했던 그 단어를 나열하는 그런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문제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면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놓고 이 예제, 남은 예제들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이 심화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보고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오늘 수업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요청사항 있으면 언제든 메일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지 정리한 것과 아니면 노트에 정리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과 심화 문제 해결한 그런 모든 풀이 과정들 선생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이렇게 순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순열하면 뒤에 뭐가 따라오죠? 네, 조합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조합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그 중복조합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 부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복습해 놓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